군사법원이 나섰어요. 공수처가 계속 영장을 내는데 통화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군법원에서 지금 핵심 증인 4사람에 대한 통화 기록 조회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 4사람은 인성근과 그리고 이시원, 또 김동혁 군 검찰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 이 4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통신사가 보관 중인 자료를 법원에 회신하면 변호사와 검찰은 이걸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거 국감이라도 열어갖고요. 18일이거든요. 마지막 디데이가. 오늘이 15일인가요? 15일. 15일이군요. 자, 15일이기 때문에 3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 출연료 잘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속이 쓰리네요. 네. 그래서 그 3일 안에 이 통신 기록에 대한 그 연관되어 있는 56명이라죠. 이 사람들에 대한 통신 기록들을 최소한 폐기시키지 마라라고 그 명단하고 이거를 의회에서 보내야 됩니다. 네? 증거 보존 차원에서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근거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나왔고 이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청구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폐기하지 마라라고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군사법원이 먼저 줘버린 거죠. 이거는 아마도 윤석열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기존의 공수처가 계속 내는 거는 계속해서 부결을 시키려고 했을 거야. 영장 판사를 활용해가지고. 근데 군검찰이 이걸 내줘버릴 줄은 몰랐던 거지. 군하고 연관된 사람만 나온 거지만 앞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것도 자 지금 이 사람들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없애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공수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해요. 공수처 안에 이종호 변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부장 이게 그 최상병 관련된 건을 맡고 있는 사부장 자체가 원래 이종호 변호인이었고, 이 사부에 배당돼야 될 조사를 2부로 끌어와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를 10시간 동안 조사했던 놈도 봤더니 옛날에 이종호 변호사였다는 거죠. 그것도 도이치모터스를 담당했던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를 이대로 두고 수사를 맡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혹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수처 4부 검사가 과거에 이종호 변호인이었고 또 공수처 2부 수사 2부 부장검사도 이종호 변호를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팀과 지휘 보고 라인을 재정비할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를 나중에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해갖고 현재까지 이거를 철벽을 쳤던 거죠. 그 철벽을 치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변호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를 담당해가지고 무죄를 준 변호사가 누굽니까? 김영철이란 말이에요. 검사. 그러니까 얘는 나와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고 안에서 솜방망이로 때려서 무죄를 맞게끔 무혐의 처리해준 게 김영철인데 이종호가 김영철이한테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조카에 대한 구치소 옮기는 편의를 로비를 하려고 했고 심지어 김기현 변호사한테 한 번 만나봐라 우리 사람인데 너 만나보면 나쁠 일 없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한 사이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윤석열은 보이지도 않아. 지금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만 보여요. 이 내용 안에서. 여기에 송 작가가 늘 뒤에 숨은 몸통으로 지목했던 김용현이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김규현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을 지금 공수처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녹취 파일을 보면 그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씨가 박정훈 대령 언급한 내용도 있고 그냥 송호종 씨, 그냥 송 씨라고 하면 어떡해? 네, 그리고 임성근 구명의 배후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라고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송 작가님의 뇌피셜이 송 작가님. 사실로 밝혀졌어.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마인드가 똑같다. DNA가 똑같아서. 왜냐면 걔들이 생각하는 건 나도 똑같이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 뇌구조가 똑같으니까. 와. 와. 그래서 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죠. 야. 네. 그래도 우리 송 작가님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거나 국가 세금을 빼먹는다거나 이런 나쁜 짓 안 합니다. 당하기만 당하. 왜냐하면 당하는 전문이세요. 잘 아는데 왜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당하십니다.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삼부토건의 존재와 이종호와의 관계가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종호 녹취록에서 서울구치소로 보내줘. 영철이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니 그것까지 하긴 네가 뭐 얘기가 좀 그러네.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없어라고 얘기했던 정호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은 조원일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동생의 아들이죠. 조나묵의 조카구나.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수배가 됐느냐. 여기에 생각지도 않게 주가 조작은 기본이고 그 주가 조작에 들어가는 돈을 라임 펀드에서 빼갖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례적으로 얘가 한 500원 해먹었다고 하는데 20년형을 받은 거예요, 지금.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얘에 대한 어떤 그 언론이나 주변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완전히 그 안에 가둬놓고 있으려고 하는, 꺼내놓기 싫어서 이게 안에 가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즉, 이종호가 뒤를 봐주면서 이 조원일을 케어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삼부토건, 라임, 기타 등등 르네상스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증권 조작, 주가 조작. 주가 조작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안에 이종호가 깊숙이 개입을 해 있으며 그 주 몸통이 사실은 조남욱 일가와 연결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게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네들의 계좌라든지 그 안에 돈의 흐름을 찾아놓고 보면 이것 역시도 반드시 권오수나 김건희나 최은순하고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를 지금 어떻게든 감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그 삼부토건에 대한 그 주주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삼부를 꾸준히 관리를 해온 거 있잖아요. 근데 삼부토건이 토건 회사로 있다가 DYD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로 인수되고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사업을 하기 직전에 정창래라고 하는 또 한동훈 동기한테 사장이 바뀌게 되는 결과들을 끌고 오거든요. 원래 인수자 역시도 윤석열하고 동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삼부토건은 옛날에 조남욱의 삼부토건이 아니라 윤석열 친구들의 삼부토건인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친구들의 삼부토건이라는 말 자체가 실소유주는 왠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자꾸 바지 대표로 오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해갖고 명의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네. 얘네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업은 늘 언제나 이와 같은 금융사업과 사기라는 거죠. 금융 사기라고 하셔야죠. 네. 금융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이라고 하고 사기로 끝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임 옵티머스의 주요 그 수사 검사로 윤석열이 깊숙이 개입돼 있고 사실 이거를 얼버무려서 그냥 덮었다고 하는 게 정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파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현재 도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놀라운 거는 KH그룹,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 때는 쌍방울이 이 곁가지로 이게 참가를 했다가 지금은 KH그룹이 DIY와 함께 현재 삼부토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윤석열 정부 아에서의 삼부토건은 쌍방울하고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쌍방울 대부특검이 또 다시 이것과 연결고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에 대한 조만간 폭로가 1, 2주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낙연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씨. 전 의원? 이낙연 전 낙지가 현 낙지네요. 네. 관련된 신보 고향 친구 신언용 변호사 이 사람이 양쪽에 다 껴 있어요. 양쪽에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은 민주당 안에 있는 수박들, 낙지의 어떤 잔존 세력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어떤 여기를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우리 그 진보 진영에 안 좋게 떠돌고 있는 소문 중에 하나가 라인 옵티머스나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을 파면 문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덮었고 앞으로도 못 캔다라고 하는데 만일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치면 그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되는 거죠. 수사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 더 결백을 밝혀줘야 돼. 네, 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소문처럼 엮여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억울함을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맞아요. 상황이 오게 되면. 따라서 저는 이 특검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갖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민주계에 대한 탄압이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네라는 프레임은 이거는 저쪽 애들이 쓰는 거예요. 쟤들은 문재인 정부 안에 들어있는 스파이예요. 애초부터 윤석열을 비롯한 그 보수 그렇지. 세력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분탕질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세력인 게 너무나 이제 보이잖아. 이낙지와 그 세력들은. 그러니까 마스터 킴님 말이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 있으면 윤석열이가 가만뒀을 리가. 그러니까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이미 저쪽에서 이걸로 쳐버리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여기에 대한 특검론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청와대 인사를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장차관들이라든지 사람들, 특히나 임종석 이런 개새끼들이 거품을 물고 이거를 정치적인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다고 덮으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덮어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로 저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친문파예요?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에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본인이 엮였는지 안 엮였는지를 보자고. 저희는 민주당이라니 당을 달고 나왔지만 수박들 엄청나고 지금도 다 못 털어냈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고 해서 그럼 다 문재인이랑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말이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21대에 우리가 165대 100이네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실제 수박들이 저쪽에 가서 암약하고 있던 걸 생각하면 역으로 160대 100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 하나가 된 게 없는 거야. 언론개혁이고 검찰개혁이고. 그 중에 한 7, 80%를 이제 털어냈으니까 예전에 묵은 문제, 부산저축은행부터 라임 옵티머스 다 털어야 돼요. 다 털어요. 아니, 다 털어요. 그리고 그 설사 민주당 내 인사가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왜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민주당 내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싸고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미 지난 총선의 공천에서부터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해서 감싸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미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그동안 미궁에 쌓여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의혹의 대장동부터 사실 따져놓고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헤쳐먹은 거야. 그렇죠. 건희가 2000년 이후에 데뷔한 이후로 2005년 이후에 주도권을 잡은 이후로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주가 조작과 금융사고와 국가적인 비리 안에는 반드시 김건희가 껴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문어발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한 가닥 잡아당기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근 관련한 구명 로비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채팅방 안에 있는 5인 중에 한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박정훈 대령한테 김계현 변호사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속보가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박정훈 대령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수사하던 과정 중에 그리고 또 나중에 이와 관련한 투쟁들을 하게 되는 국가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김기현 변호사가 이제 말하자면 박정훈 대령을 보다 해병대 쪽에 가서 붙은 거죠. 이걸 하고 있을 때 박정훈 대령을 찾아와서 김계현 변호사를 믿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해병대 동호인 모임 5명의 채팅방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야. 사업가라고 합니다. 사업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와가지고 선제적으로 스파이 짓을 한 거네요. 그렇죠. 관리하는 거지. 왜냐하면 김기환 변호사의 증언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박정훈 신빙성을 대령한테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보자를 믿지 말라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5명 따져봅시다. 일단 김기환 변호사 있었고요. 임성근은 그 안에 없어요. 이종호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명을 깠던 송호 종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경찰 출신이고 한 명은 민간인인 거예요. 민간인은 해병대 출신이라는데 일반 민간인이라고 말한 이 사람. 그리고 경찰 출신은 최 씨. 그러니까 이 2사람이 다 최 씨입니다. 공교롭게도. 최1, 최2예요. 민간인 이 사람이 가서 최 씨. 믿지 말라고 회유를 했으니까 제가 이분 이름을 까드릴게요. 이분 성함은 최태경 씨입니다. 최태경?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랑 동명이인이죠. 예. 이 최태경 씨라고 하는 민간인이 깜짝이야. 박정훈 대령을 찾아가갖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김기환 변호사의 증언을 떨어뜨리고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의 사태를 예견을 하고 진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실명을 유일하게 안 깐 게 경찰 출신의 남은 최 씨 한 사람인데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건 그분 기사가 나오면 그때 가서 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까면 또 무슨 뭐 개인정보가 어떤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실명을 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태경 씨란 분이 이런 식으로 와서 활동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구명 로비 하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다가 김기환 변호사를 같은 편으로 믿고 있다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줘 버린 거야. 그래서 이분의 김기환 변호사의 증언이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김기현 변호사를 우리가 지키고 그분에 대한 온갖 모함들, 저 정치질 하려고 민주당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저쪽에 붙어서 저 정치질 하는 거다라고 하는 권성동을 비롯한 저쪽 애들의 모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하고 김기현 변호사를 응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